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유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건물 좀 보겠습니다. 건물 좀 볼 건데 이런 물건은 쉽게 나오지 않죠. 쉽게 나오지 않은 물건입니다. 바로 한번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지방이긴 해요. 지방이긴 합니다. 대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구에 있는 건물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2-1428이고요.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에 위치한 근린시설 건물입니다. 토지가 370평 정도 되고요. 건물 530평이 넘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서 임의경매로 나왔고 감정가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때부터 보고는 있었어요. 작년 9월이죠. 보고 있었는데 한번 유찰됐습니다. 변경됐어요. 그랬는데 금액이 좀 다르죠. 소유자 겸 채무자가 감정평가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사진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건물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만 좋아 보이나? 이게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주차장까지 해서 370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건물의 연면적만 531평 정도 돼요. 이 앞에 있는 대지에 이렇게 좀 별로 안 커 보인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 한 28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쭉 봤을 때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조사관 분이 촬영을 하신 거고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가서 촬영한 것도 있어요. 건물 이렇게 쭉쭉쭉 한번 보면은 되고요. 이게 지금 1층인데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뭐 화장실, 옥상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겉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에 권리 내용이랑 해서 좀 한번 볼게요. 특별하게 하지만 뭐 크게 볼 내용들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금액이 당연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50억이면 50억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50억 정도에 되는 건물을 입찰을 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언제까지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만 한다는 보장은 없죠. 이런 것도 꾸준히 보고 나중에 이런 것도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가격 시점 작년이죠. 대흥동 855-9번지 토지에 대한 감정가만 28억 정도가 나왔고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용 승인이 2022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정말 건물도 새 겁니다. 제가 가서 느꼈을 때도 새 거였고 깔끔해요. 일단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서 다 같이 나왔다 라는 거 안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차인 현황인데 많죠. 회사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항력이 없어요. 아마 나중에 제가 그 배당표 보면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내가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를 좀 느낌이 오는데 일단 토지 등기부에 먼저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보면은 근저당 설정된 날짜가 다르죠. 기성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성고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담보로만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건물을 지을 거니까 더 대출을 좀 해줘 라고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물이 지어지자마자 담보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5억인데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38억, 대략 한 4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한 50억이죠. 그리고 안에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있을 테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대출로, 건물도 대출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건물도 가져오고, 그리고 임차인 넣어서 내 돈은 회수를 한 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났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전매 제한이 묶여 있어요.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5년 동안은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곧 풀립니다. 5월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임장 가서 들었던 내용도 있긴 한데,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입찰자라고 했을 때 크게 무리되는 건 없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정평가서도 시점 보고 감정평가 금액 보고, 안에 뭐 준주거 지역의 토지 그리고 건물 이렇게 해서 간편 금액 나왔다 라는 거 보면 되고, 위치, 주위 환경,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교통 상황, 형태 및 이용 형태, 도로, 토지 이용 계획, 준주거 지역입니다.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70%고요. 용적률이 200에서 500입니다. 그러면은 그 500% 이하로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100평이라고 하면 7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건물의 구조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승강기 설비 있어요. 위치, 이거 봐서는 별 느낌이 안 올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현황조사서 내용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정평가서랑 현황조사서 보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이제 3대 조서라고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매각물건 명세서가 아직 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내일 정도 올라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이트, 법원 경매 사이트나 아니면은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건축물대장도 이렇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자유구역, 준주거 지역, 철근 콘크리트, 업무시설, 근린시설이고 용적률 나와 있고, 건폐율 상당히 70%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밖에 안 했네요. 그리고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내용도 없죠. 이게 지금 예상 배당표입니다. 49억에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된다라고 봤을 때 경매 비용 빼고 먼저 수성구청, 수성구에서 당해세 먼저 가져갈 것이고, 가장 선순위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기업은행에서 먼저 가져갈 거고, 나머지 순서대로 이제 배당이 되는데, 이 금액에 이 금액에 낙찰이 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금액보다 더 높게 됐다라고 하면 뒤에 못 받았던 분들이 조금 더 배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낙찰 금액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적게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분들은 배당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신권 금액에 낙찰이 되었다 했을 때. 하지만 이분들은 배당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조사관이 찍었던 사진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이 닫혀 있었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을 때는 아까 1층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랬다라는 거. 승강기 이게 약간 흔들렸는데 운행합니다. 운행하고,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 올라갔어요. 5층까지. 화장실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새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잘 돼 있어요. 이런 에어컨 설비 시설들 다 되어 있고요. 건물 깨끗합니다. 세무회계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좋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시세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NPL 부실채권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갔어요. 유동화 회사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뭐 이제 NPL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매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부실채권 관련해서 이제 채권단에게 이제 연락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임장을 가서 현재 임차인 분이 직접 이거를 좀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단독으로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주변 지인분들하고 낙찰을 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낙찰이 이제 어느 정도의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도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단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한 43억 이상, 한 44, 45억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49억인데 지금 유동화 회사 쪽에서는 이 금액에 아니면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본인들은 채권을 다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유찰이 돼 버리면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동화 회사 여기 채권 연락처는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가서 유동화 회사 연락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1년 10월인데 평당 2,500. 땅만입니다. 땅만. 근데 여기는 상업지예요. 여기는 일반 상업지니까 이 정도 금액인 거고 여기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어서 좀 금액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도 공터고 여기도 공터죠. 그리고 여기가 수성 IC 톨게이트고요. 여기가 대구 2호선이고 이쪽이 연호지구라고 해서 대구의 법원하고 검찰청이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이것보다는 이걸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개발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개발지역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보이죠? 롯데몰, 수성점 25년 예정, 그리고 여기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다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다 되어 있다. 여기 수성몰, 그리고 여기도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에서 다 계획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 개발 계획을 보면 뭐 2030, 2040 도시 개발 계획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토지 실거래가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지도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실거래가 지금 이것도 실거래인데 평당 1,400이 넘어요. 토지 이것도 준주거 지역일 겁니다. 준주거 지역 맞죠? 준주거 지역이에요. 192평. 그런데 지금 경매로 나 있는 거는 370평입니다. 1400으로 잡아도 땅만 얼마예요? 1400으로 잡아도 370평이 넘으니까 땅만 50억이 넘어요. 근데 지금 49억이라는 거는 건물은 거저라는 거죠. 만약에 49억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건물은 거저라는 겁니다. 건물 값도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그냥 공장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 지으려고 해도 평당 300만 원으로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 건물 면적 530평이 넘죠. 300만 원을 줘도 15억이 넘습니다. 땅값만 해도 5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얼마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시세에 그냥 땅 시세랑 건물 건축비만 생각해도 60억이 넘어요. 최소 잡아도 최소. 그런데 경매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뭐 잘못됐든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이라면 괜찮은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그 정도의 건물은 추후에 시간이 좀 지나야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한 10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찌됐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시세가 낮아요. 여기가 시세가 낮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준다고 하면 시세가 안 나옵니다.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좋냐면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을 할 분들이나 아니면 본사 사옥으로 운영을 할 분들이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이것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보는 이 토지의 가치 65억이네요. AI가 보는 이 토지의 가치 65억 나옵니다. 건물을 따로죠. 건물 따로 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